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생. 안녕하세요, 최유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호입니다. 네, 참 시간 빠르죠.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런데요. 두 분 5월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김수영 씨? 네, 5월은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5월에 가정의 달에 좀 화목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은 그런 달이었어요. 맞아요. 가정의 달이니만큼 행사도 많았을 거고 또 날씨도 굉장히 화창했었는데 이 5월의 싱그러운 푸르름 주식시장에선 별로 이제 좀 반갑지 않은 좀 이런 미안합니다만 또 굳이 접니까? 비유하자면 또 저예요? 약간 푸르스름한 뭐 나쁜 건 다 납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저 안타까운 거 중에 하나가 사실 뭐 5월에 그 장이 시작이 될 때 네. 뭐 5월에 그 증권사 리포트들 보니까 네네. 뭐 한 뭐 2,200? 예, 뭐. 아니 그게 가능한 게 5월 첫날 장중에 2천을 갔다 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높게는 뭐 2,500도 가능하다 어.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6월 리포트를 보니까 1,700에서 무슨 2,350. 2,350. 네. 네, 있어요. 말도 안 돼. 그 5월 달에 도대체 2,500을 얘기했던 그 애널들은 다 어딜 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 다 어디 갔냐? 뭔 예상을 그렇게 하냐? 예. 저도 모르게 좋습니다. 고이주일 선생님 버전으로 했네요. 좋네요. 깔끔한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된 김에 아니 뭐 1,700에서 2,350 본 데도 있으니까 그냥 뭐 우리 김수영 씨하고 장훈 씨도 한번 불러보죠. 먼저 김수영 씨. 6월 예상 코스피 밴드. 네, 뭐 정확할 겁니다. 네. 1,400에서 2,500. 예? 거의 뭐 맞출 것 같은데 장훈 씨 질 수 없잖아요. 레이스. 받고. 레이스. 예. 1,400에서 2,500이요? 네네. 저는 500에서 2,700. 야, 거의 뭐 적중하리라 보네요. 뭐 빗나갈 그렇죠. 수가 없는. 네. 예, 좋습니다. 예. 폭락이 와도 설마 500선이 무너지겠습니까? 네. 사실 근데 코스닥도 안타까운 아니고. 거는 코스닥도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진짜 5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은 조금 빠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5월 후반에 막 1,800 이쪽에서 맴돌다가 오늘은 그래도 어제처럼 1,820에 있다가 40에서 끝나고 오늘은 10선까지 내려갔다가 또 40을 지키면서 끝냈습니다. 앞보다는 뒤가 좀 강한 그야말로 전약 후강이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장우 씨의 6월 예측치 상단이 좀 맞았으면 좋겠고요. 5월보다는 6월이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강한 뒷심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김수영 장훈 씨가 서바이벌 실전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또 종목 상담도 1부에서 꾸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 오늘은 한만식 전문가님이 프로세스 기법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2부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김수영 씨, 네. 참여 방법 알려주신다면요?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죠.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함께 사연을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1980, 네, 요 선에서 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지금 980 아니에요. 그럼요. 1820. 1844세 네, 했다는 1840. 죄송합니다. 제가 다우 주스를 보다 보니까 네. 자, 다우는 얼마예요? 다우요? 1320. 그래 그냥 코스피로 해요. 1972년생. 그죠? 자, 아무튼 요즘 같은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보유 종목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이걸 익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우가 얼마인지 몰라도 코스피 현재 지수를 몰라도 내 종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반드시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상담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 슈어사이클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승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라고 하죠.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훈 씨와 짝을 이뤄서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 두 분의 멘토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김정하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 김수용 씨, 장훈 씨로부터 듣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용, 장훈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훈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죠. 자, 오늘 무척이나 신난 장훈 씨, 아까 다우 지수가 얼마인지 이제 막 생각이 나셨다고요? 만선이죠. 네, 만선입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선의 꿈을 그렇다오. 아직 만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오 하시게 하게끔 제가 유도해 드렸는데 안 네. 하시니까요. 알겠다오. 여기 저기 그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호흡이 굉장히 딸리시는 것 같아요. 담배를 끊으셔야 될 텐데. 네. KTNG 파세요. 그러니까 KTNG 담배 만드는 회사 아유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도 파시고 이제는 알코올 중독에서도 좀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 오늘도 김수용, 장훈 씨를 돕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는 한 분 한 분 프로필 소개를 자세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씨의 멘토님은 누구시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중장기 전문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상,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이번에는 장훈 씨 멘토님 소개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냥 전문가가 아닙니다. 리치맵의 전문가. 자, 리치맵의 김정환은 뭔가 좀 다르다. 자, 리치맵의 김정환은 확실한 종목만을 추천한다. 자, 리치맵의 김정하 전문가입니다. 급등주, 선침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리치맵의 김정하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 정리,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의 금융권에 대한 부실의 우려,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입찰까지 부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1%대 이상 급락세를 보였었고요. 유럽 증시 역시 맥을 못 쳤는데 의외로 국내 증시가 선전을 해줬다라는 점 굉장히 독특해요. 네, 요즘 최근 증시가 이제 좀 글로벌 증시보다 좀 하루 앞서가는 건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어느 정도 뭐 지수 많이 빠졌다 다시 급판에 또 올라왔고, 오늘 또 아침에 잠깐 반영됐다가 오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힘이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악재, 스페인의 어떤 악재는 좀 심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하방 지난번 저점을 깰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네. 특별하게 하방에 대한 어떤 경직성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가야 뭐 위로 계속 가면 상승을 하면 좋은데 또 상승 모멘텀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빠지면 사람들 좀 사겠다. 가격 메리트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뉴스를 보면서 유로존이나 각종 어떤 경제 지표 뉴스를 보면서 지금 1위 1비 부안해동 이렇게 하시면 투자에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잠깐 따라서 샀는데 다음날 보면 또 빠지거든요. 그럼 또 팔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술적 매매를 좀 철저히 따르고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이 나면 좀 들고 가는 그런 구조라면 수익이 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새로운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확실한 책이 정책적인 게 나오지 않고는 중국뿐만 아니라 크게 모멘텀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팔다가 순매수 조금 있었죠. 근데 오늘 또 5만 7천 주 팔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외국인 매도의 정점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외국인 매도도 오히려 좀 가격이 싼 우량주 같은 좀 살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매수는 공격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제 매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밍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수급도 개선의 어떤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의 중요한 수익을 내시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시고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은 이제는 기술적으로 보고 꼭 사시면 좀 수익을 나서 들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리의 어떤 불안 심리 계속 쌓이지 마시고 계속 좀 좋은 종목 있으면 가감히 좀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5월 말에 들어서 소폭 사보기도 하고 또 덜 팔아보기도 하는 외국인 때문에 곧바로 내일부터 이어질 6월이 조금은 희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5월에 계속 뭐 거의 팔다가 어제 엊그제 한 이틀 정도 산 외국인이 뭘 제일 많이 팔았나 보니까 순매도 일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하더라고요. 오늘도 또 5월 마지막 날 장중에 120만 원이 깨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일단 시장에서 너무나도 좋게 보다 한 달 전쯤이었나요? 좋은 얘기 계속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매도 관점이었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끝없이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반드시 팔아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샀던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그냥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손으로 샀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선물 매수를 통한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던 측면들 이제 그 선물이 누적 매도 포지션을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삼성전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할 때까지 외국인들이 한 1,700억 원, 1,800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골고루 업종별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 전기전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동안 많이 끌어올렸던 종목군들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한 1,500억 원 정도를 갑자기 이제 환매수를 해버렸다 이런 측면들. 근데 그 중에서는 또 전기전자에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환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쉬어가는 측면으로 보시고 그 외에 뭐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수를 붙잡았듯이 그런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간단하지만 내일 곧바로 6월이기 때문에 또 6월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전망과 전략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명훈 전문가님. 네. 6월의 한 중반 이후에 네.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실제 지금 이제 만약에 6월 달에 추가 하락을 하려 전저점을 깨고 추가 뭐 1720까지 이렇게 내려갈 어떤 악재란 것은 그리스가 탈퇴하는 어떤 그런 게 나오면 잠시는 빠지겠지만 오히려 한 2주 앞으로 2주죠. 2주 정도 뒤에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보시면 1차적인 목표가 단기적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880원 쉽게 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정 있는 후에 이제 1935포인트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보시고 다음 달은 하시면 될 거고 하반 경직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한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네, 가게 네. 되면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서 오늘입니다. 오늘하고 3일 동안이죠. 이렇게 보시면 3일 동안 양봉, 음봉, 양봉인데요. 여기 1824포인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종가도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목표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권에 보면 검정색과 하늘색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까지는 목표가를 보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가 188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표가가 바로 1935포인트, 4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내로 들어갔다, 이제는 6월달 장세는. 그러면 이 박스권 내에서 전저점을 깨고, 1823 깨고 내려가고, 어느 평균선을 지지를 붕괴하고 1779포인트를 하회를 하는 어떤 악재가 나온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박스권을 보시고 매매하다가 어떤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면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월봉으로 보시면 2월 9일 사실상 일정을 2월 9일부터 쭉 빠졌거든, 우량주들이. 그러면 지금 4개월, 다음 달 초면, 다음 주면 4개월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둘째 주 이후부터는 5개월째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변곡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5개월째는. 그래서 5개월째는 오히려 변곡이 되고, 양봉이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은 오히려 양봉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반으로 갈수록 훨씬 더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다. 이제는 심리에 불안하지 마시고 특별한 악재가 더 이상 큰 악재가 나오지 않고는 매매를 하시면 기술적으로 매매하면서 크게 수익을 좀 보면서 새로운 이제 하반기 장을 대비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후반 쪽으로 갈수록 더 나은 장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김정은 전문가님, 아까는 선물 쪽 환매수 얘기도 외국인 중심을 해주셨는데 지금 6월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 쿼드러플 미팅이라서 그것 또한 그리스 총선 이전에 많은 분들이 변수로 꼽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비차익을 많이 사줬는데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아무리 현물을 갖다가 판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 지수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틀 전에 반등 나왔을 때도 기관이 한 1,800억 원, 그리고 개인이 한 200억 원 정도 사가지고 외국인이 한 200억 원 정도 사가지고 합의 한 2,100억 원 정도 됐을 때 개인들 매도 물량은 한 3,000억 원 정도, 그때도 지수는 이상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누적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매수를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누가 딸려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우정본부죠. 국가기관. 네.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우리 차익, 그 프로그램 차익 그 매매로 들락날락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이제 베이시스를 개선시키면은 그 국가기관 물량이 자연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수를 들어버려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을 장중에 팔았지만 선물을 2,000계약 이상 이렇게 땡겨버리니까 이제 국가기관에서 들어오면서 지수를 들어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측면들 그 한 2주 전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매수로 일관되게 옵션 시장에서 이제 그 포지션을 잡아왔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푼 매도를 하면서 상방에다 포지션을 잡아왔었는데, 자꾸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대한 현물 시장에서 이제 접어들고, 그리고 악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옵션 시장의 상방으로 잡아놓은 포지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쏘지 않았던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선물 환매수로 돌리게 되면 바로 상방으로 포지션 돌리는 흐름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선물 매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환매수가 이제 지속된다고 하면 지수는 본격적으로 반등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차관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옵션 만기를 기점을 해가지고 살짝 이제 늘려다가, 사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옵션 시장에서 대립 상태에 있다가 보면은 네.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눌렀다가 이제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만 조심하신다고 하면 눌렸다 가더라도 이제 반등력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페이크를 조심하라 하시려고 예, 했죠. 맞습니다. 예, 패 만들 거 알았습니다. 그래요. 선물 환매수가 또 나오면 지수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약간의 눈속임, 눌림목이 있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6월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 이제는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의 승리를 한번 볼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 시청하고 계신데요.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 수익률 보기 이전에요. 어제 김수영 씨는 네오위즈 게임즈와 네오위즈는 장우 씨가 사고 싶어 하셨었고 깜짝 놀라셨죠? 자, 김수영 씨는요. 현대 HCN이라는 종목을 이성대 전문가 추천을 받아 매수하고자 하였었습니다. 자, 김수영 씨, 장우 씨, 과연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종목 잡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김수영 씨 포트부터 한번 열어보죠. 네, 김수영 씨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 서울반도체 잘못된 거 아니죠? 오늘 많이 올랐나 봐요. 6%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서울반도체가 현재 총 수익률 1위입니다. 추천해 주신 최병훈 전문가가 오늘 멘토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소재 안타깝게 손절된 것 같고요. 현대 HCN은 잡자마자 수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초록뱀도 플러스로 수익권으로 들어왔네요. 자, 종목은 많지만 꽤 괜찮은 진행들이 보여집니다. 서울반도체가 가장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카프로를 어제 비중을 잘 줄였다 싶어요. 일단 수익이 약간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피닉스 소재 막판엔 좀 종가는 괜찮았는데 장중에 밀릴 때 손절가를 터치해버렸어요. 고승환 전문가 종목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종목 가격과 함께 더 한번 살펴보죠. 자, 고승환 전문가 그러나 제닉은 괜찮은 선전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초록뱀이 플러스 수익으로 들어섰습니다. 현대 HCL 일단 밑으로 더 빠질 룸이 낮아 보이는 메리트로 어제 편입을 한번 해봤었는데 곧바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성대 전문가님 종목답네요. 자, 이번에 장우 씨 포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동화약품 8.6%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원래 수익을 잘 내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어머, 자, 목표가라는 글자가 뜨는 종목 한국콜마. 우리 김준 전문가님이 3일짜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틀 만에 목표가에 들어갔습니다. 수익도 6% 이상 동화약품을 바짝 추격하고 있네요. 하지만 네오위즈와 네오위즈 게임즈 모두 다 매수가 안 된 모습입니다. 조금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외에도 박준남 전문가의 종목이 이미 3개나 들어있었다는 거. 동화약품부터 CJENM, MK 모두 다 수익이 괜찮아 보이죠? 이상원 전문가의 두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KP케미칼은 오늘 많이 올랐는데 SKC는 약간 수익이 줄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한국콜마는 목표가에 도달, 사이버결제는 결국 손절 터치. 박준남 전문가의 나머지 두 종목은 조금 과욕이었을까요? 일단은 편입이 안 됐습니다.
자, 총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제는 곧바로 장우 씨가 승기를 빼앗아 간 바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총 수익률 승자 한번 가려보죠. 주식 배틀 1억쇼 김수용 대 장우. 저는 이 두 분의 얼굴이 여기에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밝힐 것인가, 누구 얼굴 위에 비가 내릴 것인가. 최종 승자는요? 와, 장우 씨 축하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또 이렇게 이제 또 승리를 쌓아가나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요? 네, 뭐 저희 승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저희 그 리포트와 함께 네. 그 똑같이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수익이 나야 좋은 거죠. 제가 뭐 사실 여기서 뭐 이 김수용 씨하고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뭐 포트 전반적으로 괜찮아진 것 같고 네. 네오위즈 게임즈 네오위즈를 못 잡았다 뿐이지. 이게 좀 아쉽네요, 진짜. 예, 그죠? 네. 예, 박준남 전문가의 종목이 무려 3개나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전문가의 종목도 있는데, 자, 우리 김수용 씨가 네. 제가 이렇게 보면 포트 네. 구성이 참 치우치지 않고 네. 진짜 전략대로 모든 전문가 종목이 하나씩은 다 들어가 네.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풀었어. 어제 비중도 싹 잘 줄였잖아요, 카프로. 네,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좀 수익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 포트 보면 아시겠지만 네, 승패를 떠나서 네, 빨간불이 많아요. 맞아요. 또 현재 제 포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반도체 최배원 전문가께서 또 오늘 또 1위 또 한 날에 오셨네요. 아니, 가만히 네. 있어보자. 어제는 장우 씨의 수익률 1위 박준남 전문가가 네, 그렇죠. 나오셨었고 네. 네. 어제 상황에서 네. 또 네. 어제 상황에서 김수용 씨 수익률 이성대 1위 전문가. 이성대 전문가님. 오늘은 또 김수용 씨 최병훈 1위 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포트를 봤더니 김수영 씨 포트에서 사실 오늘 장홍 씨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손절이 나왔거든요, 6%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김수영 씨 포트에는 이렇게 1,000원짜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량주하고 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제 1,000원짜리를 가지고 비중 10% 이렇게 사서 100% 먹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우량주를 해서 안전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00원짜리하고 뭐 부실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수익이 좀 안 좋은 거 있었어요. 네. 전체적 포트에서. 그래서 네. 좀 이제 원래 종목 이렇게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포트에 어떤 색깔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럼 네. 색깔이 이제 조금 안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제 1,000원짜리도 있고 뭐 2,000원짜리 있고 뭐 몇만짜리 있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조금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게 안전하지 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전체 장이 크게 대형주들은 김수영 씨 포트에서는 아마 수익이 내기 쉽지 않거든요. 등락이 뭐 그렇게 심한 종목도 아니고 안전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잘 지금 포트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네. 종목마다. 예,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장우 씨가 이기셨기 때문에 김정화 전문가님이 장우 씨 포트를 좀 살펴주실 텐데요. 그나저나 안타까워요. 현대산업 여기 남아 있었으면 수익이 꽤 많이 났을 텐데 곧바로 이제 급등하는 바람에 못 잡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전 매수하고 아니, 싶었는데. 그렇게 앞서서 급등해서 사실 약간의 눌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고가격이 네,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다우지수가 그렇게 올라섰을 줄은 저도 네. 이제 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우. 예, 그래서 장중 대응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신이 아니죠. 그 다음날 뭐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대응력이 있으신 분들만 뭐 따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종목들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죄송한데 그때 현대산업개발이 만약에 체결이 됐으면 지금 예. 얼마 정도 수익을 지금 24,000원까지 갔잖아요, 일단. 아, 저도 안 봐가지고 목표가 예. 목표가를 거의 25,000원까지 부르셨는데 네. 24,000원까지 갔어요. 오늘인가 살짝 빠지고 어제까지는 계속 다이렉트로 갔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때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장홍 멘티님한테 한 500원 오르면은 바로 이제 수익 실하시라고 아. 나갔던 그 있는데 장이 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냥 짧게 한번 튈 수 있는 거 짧게 튈 때 그냥 빨리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측면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너무 예, 방송 보시는 분들 길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장우씨 포트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조금 부탁드려요. 이 종목은 좀 짧게, 이 종목은 좀 길게도 괜찮다. 오늘은 사실 목표가 도달한 종목도 있거든요. 예. 예, 일단 뭐 포트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동화약품부터 본다고 하면은
참 동약품이라는 그 종목의 이제 주가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일봉상 본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 34,000주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뭐 15만 주, 20만 주를 넘었던 적이 거의 없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이 있고 일봉상 본다고 하더라도 61선과 121선 사이에 지금 이격을 벌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4,800원, 4,750원까지 타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마이너스로 돌릴 수가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동약품이라는 회사는 뭐 설명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중견기업인데 여기서 주봉하고 월봉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제약업체들이 이제 FTA가 개방되면서 장기적으로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 가격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라인까지 밀리게 되면 반드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주봉을 이제 장기 추세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오랜만에 여태까지 이격이 계속 장기 이평선들과 벌어져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뚫으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120주봉선까지 다 수렴을 하면서 이격을 수렴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래량 주봉상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의 1년 동안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 계좌가 크신 분들이 일부 묻어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추후에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격상 그 이평선을 딛는 흐름들 4,700원 정도까지 내려와도 좀 무방하기 때문에 일봉상은 좀 출렁일 수 있다. 이거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장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잠깐 마지막 월봉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월봉도 이제 다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60월봉선하고 120월봉선하고 지금 이격을 벌려놓고 여기서 이제 돌리면서 단기 이평선들을 다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대도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권대가 네. 아니고 절대가치 대비해가지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 슬금슬금 늘어나는 타이밍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거래 증가할 때 네, 그냥 붙으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 좀 길게 가셔도 되게 보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최근에 그 지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그 휘둘렸던 측면들 그리고 바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급하게 샀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해서 따라 붙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그 붙으면서 개인들을 손절시키고 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타이밍과 같이 결부지어서 본다고 하면은 여름방학 모멘텀을 앞두고 딱 손절시키고 반등 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끌고 가셔도 무방해 보인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C는 이제 화학주죠. 화학주로서 지수 반등 나올 때 요 종목은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맞고 떨어질 것이냐 이런 측면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는데 네, 앞에 사실상 좋았는데 어제 오늘 약간 조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N자형 패턴, 이게 저번 주에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쌍바닥 찍고 네. 이제 이평선 구간에 가면은 그냥 뚫는 게 아니고 N자형으로 눌림목을 줬다가 갈 수 있는 패턴들. 지금 뭐 하루 정도는 더 눌림목이 올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장 돌리게 되면은 같이 프로그램 수급 들어가면서 위에 이평선을 뚫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KC도 조금 중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네. N게임은 일단 뭐 분석 전에 일단 홀딩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수가 뭐 급등을 하는 날은 조금 밀리는 측면들이 있겠죠. 오늘 장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호가가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거에 이제 이때 쌍봉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죠. 이때 대량 거래 터지면서 두 번째 봉에서 이 매물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흐름. 이때는 이제 무조건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쌍봉 맞고 떨어지면 주식은 그때 이제 죽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 다음에 쌍바닥을 터치를 하고 이번에 다시 말아 올리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흐름들 이걸 주봉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보도록 하면은 이때의 그 첫 번째 작년도 8, 9월 달에 시세를 내면서 저항 맞고 떨어진 이 장기 이평선을 이번에는 수렴을 하고 있는 측면들 121선 지금 저항 차트를 윗꼬리로 만들고 있는데 주봉선이죠.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5주봉선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며칠 정도 변동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시장의 어떤 흐름은 뭐 경기, 대회 계속 유럽 얘기 나오니까 게임주나 화장품 이쪽이 된다 이런 분위기. 오늘 뭐 한국콜마도 목표가 같고요. 예. 일단은 홀딩, M게임 얘기를 해주셨고 아까 SKC도 살펴주셨지만 이상원 전문가의 같은 종목의 화학주, KP케미칼도 좀. 예, KP케미칼 같은 경우에 사실 화학주로서 예전에 대세 상승을 탈 때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대세 상승을 할 때도 이렇게 크게 올랐지만 다른 화학주들보다 좀 약했던 측면들 그리고 시세를 본다고 하면은 기타 화학주들보다 좀
느리게 그 반등이 나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KP케미칼을 매매를 할 때는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거는 워낙 이제 매물이 말라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선현물 동반 매수 들어오는 날 장대 항봉을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단기 트레이딩으로 치고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200의 화학주로서 이번 장 반등 나올 때 같이 좀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 한 15,000원 초반대에서는 그냥 익절을 하고 이제 나오는 종목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 종목들 한국 사이버 결제 안타깝지만 한국콜마는 또 목표가 가고 희비가 엇갈렸어요. 두 종목은요. 네, 한국 사이버 결제도 지금 잠깐 본다고 하면은 뭐 손절이 됐나요, 이 종목은? 네, 왜냐하면 종가는 괜찮은데 저희가 장중에 터치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이버 결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신고가를 쓰는 패턴이고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측면들, 즉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기관 종목이었습니다. 예전에 작년부터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8,000원대부터 기관들이 계속해서 한 번씩 사 올리는 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거래도 증가하고 정비할 상태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전고점에서 11,500원을 딱 터치를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상 세 번째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일단은 이거는 한번 수익 실현으로 끊어가고 다음번 세 번째쯤 돌파 시도를 할 때, 11,500원 돌파 시도를 할 때 그때 또 붙어도 무방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남 전문가님, 이제 나머지 두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한국콜마는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이 장우 씨 정말 뭐 3일짜리다 딱 네. 했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정확한 목표가를 찍고 오늘 약간 내렸어요. 네, 김지훈 전문가 이뻐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목표가까지 딱 글자를 뜰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자 이틀 만에 수익을 크게 안겨준 한국콜마. 예,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 들어봤고, 자 네오위즈 게임즈하고 네오위즈 못 잡았지만 좀 살펴주신다면요. 네, 네오위즈 게임즈는 이제 지금 잡을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이거 간다고 하더라도 이평선까지 장중에 꼬리 달러 오는 음봉 왔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 28,000 한 7,800원 정도를 매수 포인트로 잡고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격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장기 평선들 절대 뚫지 못합니다. 절대 뚫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3만 원 초반까지 구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가 주면은 한번 들어가 가지고 짧게 치고 나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오위즈가 사실은 더 안타까워요. 잡히기만 했으면은 오늘 4% 그냥 수익 얻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 네오위즈 잠깐 이거 보시면은요, 네오위즈 게임즈나 뭐 네오위즈 인터넷 이렇게 있게 되는데, 네오위즈 인터넷은 뭐 SNS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분류가 됐으니까 이제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여기 2만 원 선이 있습니다. 2만 원 선이 있는데, 이거를 뚫으러 가기 위해서는 요 패턴에서는요, 지금 네. 일봉상 이게 벌어져 있는데, 반드시 급등으로 가야지 이걸 뚫을 수가 있습니다. 급등으로 가지 못하면 여기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급등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 2만 한 1,000원, 2만 2천원까지 봐도 무방하겠지만 지금 차트가 좋기 때문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더갈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그냥 급등이 아니고 어정쩡하게 한 2%, 3% 이렇게 양봉으로 간다고 하면은 한 19,800원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만 원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등 안 한다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훈 씨 한 종목 다 살펴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KP케미칼은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해줬으면 단기 대응을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용 씨 포트를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 반도체부터 한번 네.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네, 서울 반도체는 사실 4월 4일날 급락을 하고 나서 24,000 돼서 21,000대가 이렇게 주로 두 달 동안 이제 21,000에서 23,000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5월이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장이었는데 지수상 이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이 서울 반도체인데 시가총 1조 3천억 정도 됐는데 하지만 행보 22,000 내에서 계속 행보를 했어요. 그만큼 현금성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23,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제 손절가 21,000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22,800원 내일 아마 손절 목표가 정도 도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투자자는 이제 62평선, 122평선 23,500원 내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 분들은 아직은 이 종목 팔 때는 아닌데 좀 길게 보시면 다시 24,000원대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갖고 가시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이 종목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계속 보시면 한번 수급을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계속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권과 기금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는 하반기를 보고 사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하고 3분기 실적, 특히 서울반도체는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LED 조명 쪽이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날 것이고요. 그때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인 LED 시장이 조명 시장 개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중장기 투자자는 이제 선취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 달 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박스권의 바닥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하늘색성이 있는데 일봉상인데요. 140일인데 기준으로 보면 매물대를 거의 안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돌파해서 23,500 안착을 이틀간 하게 되면 24,000을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충분히 바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평선, 120평선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5월 11일하고 다시 5월 20일 두 번의 어떤 매물을 돌파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또한 상당히 중요한 중장기 투자자한테는 반드시 중기 투자는 주봉을 보셔야 되고요. 장기 투자는 월봉을 보셔야 돼요. 주봉을 보게 되면 2주 정도의 연봉이 나왔다. 이번 주에 내일 종가죠. 내일 종가가 시가인 22,450원 이상을 안착하게 되면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주봉상으로 몇 주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주 바닥에서 잘 사셨을 분들은 계속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나머지 종목 어제 사실 카프로를 비중을 직접 추천해 주셨던 전문가님이 나와 주셔서 이성대 전문가님의 그 멘토링을 네. 받아서 비중을 싹 줄였는데 잘 줄였다 싶기도 하거든요. 네. 나머지 종목들. 사실 이제 현대중공업 먼저 봐드리면 네. 현대중공업은 아직 이제 탄력성은 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잠깐 28만 원, 27만까지 봤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보시면 목표가 왔습니다. 27만 5천 목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보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탄력성이 다른 것보다 좀 약할 것이다. 시간이 어떤 개념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26만에서 27만 정도 이렇게 내외에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들고 가셔도 되고요. 26만 매수가기 때문에 목표가인 28만까지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중기 투자자 수익이 나면 계속 좀 들고 가시고 손절가만 어느 정도 지지가만 잘 설정하고 가시면 바닥권에서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같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 카프로입니다. 카프로는 그저께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오늘 16,500원인데 16,300원 정도를 반드시 종가로 지지를 해야 됩니다. 지지를 하지 않으면 또한 지지부진할 텐데요. 이 종목 이제는 옆으로 가서 탄력성이 늦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초화학 소재 이쪽의 제조업체들은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 종목도 벤젠이나 나프타인데요. 하게 되면 제품의 어떤 마진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변동 마진이 상당히 좀 생깁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이 좀 지속이 되면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반등을 좀 보시면 돼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크게 시세는 보다는 조금 행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내에, 짧은 박스권 내에서 설정해서 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제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제닉이 사실상 제닉 같은 경우는 고평가 2013년도 예상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 해봤는 그 기준에서 PER이 12배 정도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고평가 상태라는 거죠. 2013년 예상 실적이 벌써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홈쇼핑 업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성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반등할 때 이번에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초록뱀이랑 이제 히닉스 소재 저는 1, 2천짜리는 별로 보질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시면 전문가 제시한 가격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성재 전문가님이 네. 언급하셔서 샀는데 수익이 곧바로 나고 있는 현대 HCN은 어때요? 에버리 TV 이쪽 때문에 이제 잠깐 올라왔는데요. 사실상 이 종목은 3,200원 정도 안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 이번에 또다시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여기서 하늘색상 3,200원 안착을 이틀 동안 해야만 이 시세가 나지, 안 그러면 시세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물론 지금 현재 수급상에서 주봉상 보더라도 매물대가 3,300원 상당히 많습니다. 86 매물대 많기 때문에 그 돌파하는 게 3,200 안착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은 바로 기금이 계속 사서 그런데요. 기금이 사는 것을 중지할 때는 일단은 팔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 제시한 대로 저는 이제 3,300원, 2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3,130원이니까 한 번 반등할 때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6월 첫날인데 내일 한국사이버결제와 피닉스 소재 각각 언급을 해주셨던 고승환 전문가 그리고 우리 장우 씨 쪽에는 이상원 전문가가 출연을 해주십니다. 이 종목 궁금한데 하셨던 분들은 하루만 더 참으시면 그분들이 와서 좀 더 자세한 멘토링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포트 한 종목 한 종목씩 점검을 거의 다 받아본 듯하고요. 이제는 오늘 경기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현대산업에 대한 미련은 버리죠, 자, 오늘 또 종목의 수익이 나면 되니까요. 김정우 전문가님, 오늘 종목은 어떤 거예요? 예, 오늘은 조금 등치가 있는 종목인데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장우 씨, 포스코 네. 캠텍. 포스코 철강 관련해서 포스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 세계 넘버원이죠. 네. 근데 그 포스코 자회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예. 캠텍도 있고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네, 포스코 ICT도 있고 엔텍도 엠텍도 있고 있고, 한데 포스코 예. 캠텍은 이제 내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용광로 같은데 고온 용광로 같은데 이제 비철 금속 이제 녹이거나 할 때 들어가는 그 부산물들 그런 부분들 이제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그 음극재가 되겠죠. 2차전지 음극재까지 이제 그 사업에 이제 추가를 해서 같이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기존에 이제 그 내화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쪽으로 매출이 잡혀 있고 그 외에 동부제철이나 현대제철 이런 그 회사들로도 매출이 일어나면서 또 기존 매출처들 그 현대제철이나 그런 그 회사들이 해외 시장으로도 또 진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모멘텀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음극재라는 게 되겠는데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은 많은데 2차 전지 음극재는 사실 이제 그 일본에서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포스코 캠텍이 거의 그 독점적으로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업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나눠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지수 하락과 지금 주가가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런 그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는 아무래도 포스코랑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포스코 주가 약세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물류 측면에 있어서 중국에다가 이제 그 합자로 회사를 또 그 설립한 부분들 이게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받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일단은 기업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본다고 하면은요. 첫 번째 하락 구간에서 거래 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가요. 두 번째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에서 스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늘고 있는 모습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락 구간에서 누군가가 물타기로 들어가는 자금들도 있었을 거고 저가면서 들어가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이제 시장도 빠지고 계열사의 주가도 안 좋았기 때문에 손절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악성 매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돌리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가면서 즉 반발력에 의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거래량이 600만 주가 채되지가 않고 대주 지분이 이제 한 65% 그리고 국민연금과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기관 그 지분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 물량은 한 120만 주 정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120만 주 대비해 가지고 하루 거래량이 지금 13,000주 이렇게 터지는 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래량이니까요. 바닥권에서 이제 그 메이저들 수급 들어오고 이평선 돌리고 단기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덩치가 있긴 하지만 가격권대가 좀 있긴 하지만 짧게 끊어간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장우 씨, 2차 전지 관련한 음극재 거의 수입인데 포스코 캠텍이 거의 국내 시장에 독점적으로 지금 맡고 네. 있다. 어때요? 약간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말았던 곳이에요. 그쪽에서 왜 장우 씨를 안 받아주던가요? 아니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포스코 용광로 온도 맞나 안 맞나 손 넣어보는 거였거든요. 예, 키가 너무 작아서 손이 이렇게 안 네. 됐군요. 뜨거워서 못 넣겠더라고요. 아, 네. 예. 근데 아무튼 주가도 상당히 고가고
네, 그만큼 뭐 탄탄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우씨 포트 가운데 주당 제일 비싼 게 이상원 전문가 SKC 41,400원. 네. 예. 근데 이 포스코 캠텍은 벌써 12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하는 주식이라. 아, 저 원래 이런 주식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때까지 그런 얘기 없었죠? 아니 사실 뭐 이제 1,000원짜리 저는 이거 별로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주식 공부 많이 하고 난 뒤로 사실 뭐 3만 원 이하짜리, 4만 원, 5만 원짜리 이하짜리 잘 안 샀는데 네. 네. 이제 뭐 김정하 전문가가 저의 그 성향을 잘 알고 네. 좋은 우량주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노리고 14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매수 가격이랑 혹시 또 모르니까요. 손절 라인도 좀 잡아주시죠. 예, 매수 가격은 한 12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냥 장중 변동을 이용해가지고 매수를 체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눌림 네. 매수했다가 못 잡았잖아요. 오늘도 급등했는데 이거 또 안 잡히면 어떡해요? 만약에 시초가에 만약에 뭐 안 잡힌다고 하면은 할 수 없죠.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안 잡히면은 그냥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안 잡히는 거 어떻게 사요?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내일 뭐 장중에 나와가지고 사들이고 갈 수가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저는 포트에 이제 우리 12만 5천 원이 정확히 와야 사지는 거지만 예.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워낙 회사가 좋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뭐 시초가에 사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좀 눌린 먹에 사고 아니면 또 이제 막 종가에 좀 사고 이렇게 분할로 해서 살 수 있는 아, 것도 예, 괜찮은 예. 건지. 예, 잠깐 그 주봉 잠깐 네네. 보시면서 말씀을 주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봉. 제가 아이고 예 지금 질문을 제가 잠깐 아니, 어제부터 밀고 이해를-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해 주세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자 이거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TV에서만 봐왔던 그 개그맨 분들의 개인기를 직접 보니까 좀 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직접 일단- 체험할 수 있는. 예. 네. 안녕하세요. 한석입니다. 자 이제 주가 추이를 잠깐 그 봐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주봉이라고 하는 건 금요일 날 딱 주봉이 마감이 되게 되죠. 이제 내일은 주봉이 마감이 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매수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봉이 음선을 돌리지 않고 지금 여기 요 60주봉선 꺾여 있는 거 요 부분에서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올라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를 주지 않는다면 주봉 보시면 종가에 그냥 올라타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가 라인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2011년도에 이제 상승 직전에 바닥권까지 와 있고 120주봉선을 이탈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포인트 자체가 노리는 게 목표가 제가 짧게 잡은 게 뭐냐면요. 이걸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20주봉선까지 이격 좁히려고 이제 회귀하려는 성향 그거를 이제 노리는 거니까 그것만 이제 보시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장우 씨를 위한 추천 가격은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이지만 여러분들은 좀 보고 계시다가 종가 정도에 사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포스코 캠텍에 관한 매수가 설명이었고 손절가는요? 예.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으로 좀 책정을 하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장이 위아래 좀 출렁이다 보니까 괜히 또 그 길게 가지고 갔다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는 좀 짧게 잡아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은 한 어느 정도를 권유하고 싶으세요? 예, 그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한 10%까지는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포스코 캠텍 설명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최병훈. 한종목인가요? 오늘? 그러게요. 아, 요즘 왜냐면 저는 그때도 현대산업 딱 한 종목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신 줄 알고. 정확한 더 이상. 수컷이네요. 예. 네, 짧고 굵게 그냥. 예, 네. 그러게요. 그리고 덩치도 굵은 큰 걸로. 거, 네. 제일 비싼 거. 어우, 수컷 스멜. 예. 수컷 스멜. 네, 자, 좋습니다. 이쪽에선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최병훈 전문가가 현재 김수욱 씨 포트 가운데 1위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을 추천해 주신 분인데, 오늘은 과연? 네, 오늘은 오늘 시장에서 좀 약했습니다. 1.88번 LG 디스플레이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이제 11월 달에 22,000 내에서 목표가 32,000인데 31,450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제 다시 추천 한번 이제 다시 사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사서 하반기를 보고 매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너무 짧게도 보셔도 물론 이제 수익 구간이 날 수 있고요. 짧게는 뭐 저는 현재 28,900원인데요. 28,000원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 12평선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에 2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3,500원. 그래서 다시 조정받고 그걸 돌파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27,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 차트를 한번 보면 실제 여기서 급락을 했습니다. 4월 26일부터 27,000원대 급락을 계속 해가지고 내려오면서도 2분기 실적이 물론 흑자 전환의 예상에 대해서 좋았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패널 어떤 담합으로 2천억 정도
가진금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진금 때문에 실제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금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흑자죠. 700억 정도 흑자가 날 거로 보이는데 영업 흑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악재가 반영됐고 이제는 주가의 어떤 가격 메리시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제가 보는 박스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가를 여기를 보고 23,000을 보고 하늘색 선 보면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번 주에 내일이죠. 내일 시가인 22,000원 이상만 안착하게 되면 양봉이 뜨게 됩니다. 양봉이 뜨게 되면 이 종목은 잠깐 기술적 반등한 여기서 양봉 떠서 검정색 가듯이 여기에 23,500원이거든요. 기술적 반등을 보고 짧게 매매하시다가 수익이 나면 좀 들고 가는 구조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이 종목을 그렇게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를 보시면 기간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계속 팔았다가 사실 어제 그저께는 많이 샀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죠. 외국인 말고 기관이 팔았는데 이제는 이제 기관들이 파는 게 많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이틀 연속 사고 있고요. 수급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수급이 이제는 이제 매도 하방의 어떤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압박이 거의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기술적으로 이제 21,000원 이렇게 안착하면서 아마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서 기술적으로 매수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2분기 이제 실적이 신제품 출시가 이제 전방 쪽에 신제품 출시가 되게 재고 출하 이런 게 있어서 출하량이 한 10% 이상이 증가된 걸 2분기 증가되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진 자체 그러니까 원가율이 한 2, 3% 분기면서 좀 줄 거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3D 패널이 잘 나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는 3D 패널이 고부가가치인데 이 ASP가 좀 단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1분기에는 이제 3D 패널의 비중이 한 20% 정도 이렇게 초반이었는데 2분기부터는 한 30% 내외 그 다음에 연말까지 한 40%까지 3D 패널 쪽이 비중이 늘어난다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 흑자의 어떤 기조를 하반기에 계속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대형주면서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좋았던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올해 말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BR 기준으로 보면 BPS 기준이죠. 이제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 현재 0.7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역사적인 저점에 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사실 청산 가치가 1배로 하면 0.7배니까 싼 상태죠. 그래서 이제는 가격 1.3배까지 되고 2.3배 정도 하면 4만 원대죠. 같은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적 메리트, 자산 가치 매력까지 이렇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에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좀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사서 안전하게 사서 들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혁 씨 어떤지 여쭤보고 네. 싶은데 2달 전에 3만 원대 있던 LG 디스플레이가 어쨌거나 중간에 쭉 뭐 과징금 얘기 지금 2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새롭게 사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또 싸져 있는 그런 상태고 최근에 수급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때요? 좀 네. 마음에 드세요? 기관들이 이렇게 판 건 뭐 공매도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팔았나요? 공매도일 수도 있지만 예. 실제 이 기간이 계속 이제 사실 작년에 22,000원부터 3만 원까지 계속 매수를 하면서 샀던 주요 요인이 2분기 특히 1분기부터 시작 2분기부터 흑자가 많이 날 걸로 이렇게 봤는데 네, 맞아요. 또 이렇게 영업 흑자가 좀 적게 나오면서 또 가진금까지 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기간의 이제 실적 속도에 전혀 좀 이연이 됐고요. 네. 특히 3D 패널 빼고 나머지 TV 산업이 생각보다 부진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쭉 네.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대신 네. 그런 것들이 네. 다 지금 주가에 반영된 네, 상태.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이런 IT 종목들은 안 좋을 때 향후에 좀 좋아진다면 그때 기술적 바닥일 때 사놓고 있으면 쭉 가게 되거든요. 그게 네. 가장 일치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쌍바닥을 보이는 것 같고 네. PBR 0.7. 0.7 배. 네, 그게 네. 좀 매력적이네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김수영 씨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하고 최병 전문가님도 역시 한 종목. 네, 한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김수영 씨, 장우 씨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력 타임을 1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프죠? 네. 끝나고 10%. 자, 좋습니다. 자, 장우 씨가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거의 결정 끝난 걸로 보이고요. 자, 장우 씨 얘기 듣기 이전에 먼저 김수영 씨 결정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역시 뭐 가지고 있는 돈 다 몰빵. 현금 10%. 네. LG 10%밖에 없나요? 네. 네. LG 디스플레이 10% 매수합니다. 가격
가격은요? 네, 가격은 28,800원에 매수를 하고요. 네. 목표가나 손절가는 우리 동방 가서 최병훈 전문가의 의견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손절가는 23,300원입니다. 네, 예, 23,300원. 자, 좋습니다. 자, 피닉스 소재가 안타깝게 손절되면서 마련이 된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나머지 올인해서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우 씨의 최종 결정은요? 네. 오늘 뭐 리스맵의 김정아 전문가가 뭐 지난주에 현대산업개발도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코 컴텍. 네. 캠텍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자, 포스코 캠텍. 네네. 네. 템포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로. 10%. 네네.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은 여기 사실 잡혀야 되는데 말이죠. 예, 조금 올리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네, 안 주면은 그냥 주가에 그냥 시장가로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만 5천 원 네네. 제시해드리고요. 올린 매수. 네, 손절가 타이트합니다. 12만 원 반드시 네.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장욱 씨도 포스코 캠텍을 사고 싶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앞서 김수영 씨도 LG 디스플레이 사고 싶다. 역시 손절가는 타이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된 포트폴리오 먼저 김수영 씨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결정 이렇게 났습니다. 김수영 씨 포트,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카프로, 그리고 제닉, 초록뱀, 현대 HCN 여기까지가 어제 포트였죠. 나머지 10%로 LG 디스플레이를 사고자 합니다. 자, 가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기존 포트 종목들이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률 1위로 올라선 김수용 씨 포트가 보여지고 있죠. 현대중공업 카프로는 호흡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는 오늘 최병 전문가의 멘토링도 있었습니다. 제닉에 대해서는 중장기냐 단기냐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분위기고요. 자, 초록뱀도 일단 오늘 플러스 수익권으로 돌아줬고 현대 HCN은 사자마자 수익.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의 종목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봅니다. 주봉상 양봉을 또한 기대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 저평가의 LG 디스플레이를 사고자 합니다. 자, 매수 가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지만 손절 가격은 23,300원으로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장우 씨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장우 씨도 기존 포트, 동아약품, CJENM 다 비중 줄여서 10%씩만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C, KB케미칼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M게임이 비중이 지금 가장 큰 상황. 여기에 포스코 캠텍을 10% 정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종목들을 좀 보죠. 자, 동아약품, CJENM 선전 중이고 박진남 전문가 모두 종목입니다. 이상훈 전문가의 SKC도 약간 눌리고 있지만 이렇게 눌리다 또 갈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있었습니다. 박진남 전문가의 또 다른 종목 M게임도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 역시 수익도 괜찮고요. 이상훈 전문가의 KP케미칼에 이어서 김정아 전문가의 포스코 캠텍이 오늘 새롭게 얘기가 됐는데요. 어떤 독점하는 그런 사업의 영역도 메리트가 있지만 일단 단기 이격 좁히기, 단기 반등만 노리고 들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눌림목 매수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내일 종가 매수, 손절 가격은 12만 원인 점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 내일 수익률은 어떨지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엔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시고 3153-263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